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또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약간 각색한 건데요. 실제 사례는 산재사고였습니다. 산재사고에서 또는 자동차 사고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과실로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보상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어떤 환자가 골절상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간질환이 있었습니다.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전신마취하에 척추 유압수술이라고 하죠. 척추 후방 고정 수술을 하는데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수술하던 도중에 이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는 산재사고였다고 했죠. 약간 내용을 각색해 보았는데요. 보통 사람이 골절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을 전신마취하에 수술한다고 해서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안의 핵심은 의료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의료과실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의료진 또한 책임이 있겠죠. 의료과실이 없었으면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산재 가해자의 단독 책임이 되지만, 의료과실이 있었다면은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산재 가해자와 의료진의 책임이 경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조건, 보통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의료진, 즉 가해자가 자신에게 의료과실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맡긴다면 이 의료과실 특수전문 분야잖아요. 일반인이 알 수가 없죠. 이런 것은 그 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의료진에게 모든 의료과실, 나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의료진의 행위가 상당히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전문직, 의료진 등 특수전문직에게는 그 입증 책임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일정한 요건 아래서 의료진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즉 기본적인 의료진의 과실 행위는 우리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의료진이 자신에게 과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일정한 요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을 것, 첫 번째가. 두 번째, 그 가해자의 배타적인 행위, 배타적인 지배 공간 내에 있을 것. 세 번째,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오 행위도 없을 것을 요하는데, 지금 이 사안,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단순히 입었는데 수술에다 사망하였다. 기저질환으로 간질환이 있었다. 이 사안을 한번 대입해 보면 보통 우리 교통사고로 골절 수술한다고 해서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첫 번째 유형 충족하죠. 그 다음에 가해자의 배타적인 지배 공간 하에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에서는 의료진 이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 의료진의 배타적인 지배 공간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해자, 전신마취 상태에 있는데 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오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세 번째,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오도 없을 것. 이 조건 또한 충족합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입증 책임을, 자신에게 의료과실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환자가 간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간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마취할 경우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과 의사와 협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그런데 이 실제 사안에서 의료진은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어겼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남는 것은 이제 사고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이 골절상 정상적이라면 사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의료진의 행위가 더해져서 과실이 더해져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처럼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망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인과관계가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거죠. 단순히 그렇지만 1차 사고가 없었다면 의료진의 행위 또한 없었잖아요. 단순히 이런 거는 조건적 인과관계. 조건설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 이런 단순히 조건관계만 성립될 경우에는 이 둘, 1차 사고 가해자와 2차 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서로 각자 부담해야 될 자기 책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는 아주 중요한 법리가 있죠.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 1차 사고의 가해자는, 즉 산재나 교통사고 가해자죠. 이런 경우에는 이 환자가 살아있을 경우를 가정해 가지고 자기가 낸 손해잖아요. 그것이 살아있고 골절상, 이에 대한 손해를 전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사고 가해자는 의료진. 이 의료진은 이를 초과하는 손해. 보통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위자료가 많이 발생하죠. 더 위자료 부분은 노동능력 상실률 살았을 때 100%가 아니라면 더 초과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아마 의료진이 100% 물어줘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 휴업손해나 일시수입 이런 거는 이 피해자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오늘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경합을 했는데 서로 그냥 단순히 조건적 상당인가, 2차 사고에 대해서 1차 사고가 상당 인과관계는 없고 그냥 단순히 조건적 관계에만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분담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